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멈춰서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다리가 붕괴되어 도로를 덮쳤고 아래에 있던 차량들과 사람들은 그대로 다리에 깔려버린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동부에 위치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이곳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으로 마이애미 대학교,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플로리다 국립대 등 다수의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플로리다 국제대학교는 미국 내에서 5번째로 큰 대학으로 유명한데, 하지만 과거에 통학로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사고로 인해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대학은 통학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당시 플로리다 국제대학 인근에 위치한 스위트워터라는 도시는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한국의 원룸촌과 같은 장소였는데, 하지만 이곳에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긴 교차로를 건너야만 했고,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미국 교통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8번가와 109번 가교차로 인근에 다리를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이 건설 작업은 마이애미의 건설회사인 무닐라와 피그브릿지라는 회사에서 맡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그동안 플로리다 교통부가 설계한 기존의 다리들과 달리 이것의 설계는 당시 교량 건설에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던 플로리다 국제대학이 맡게 된다. 하지만 사실 대학에는 교량 건설과 관련해 현장에서 활동할 실질적인 전문 엔지니어가 없었고, 고용한 건설회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전부였지만, 플로리다 교통부는 다리 건설과 관련해 모든 관리 책임을 대학에 위임한다. 2016년 3월 건설이 시작된 다리는 평행하게 쭉 뻗은 형태로 8차선의 도로를 건너는 구조였고, 각각 54m와 30m 길이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끝에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총 길이가 약 100m에 달하도록 설계되었고, 다리는 약 2년 9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다리는 그 형태를 거의 갖추어 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5일 전인 2018년 3월 10일, 이날 도로 옆에는 조립식으로 제작된 54m 구간의 다리가 놓여 있었고, 곧 위로 들어 올려져 다리 위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들은 다리의 끝부분에서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점점 균열이 커져 이를 회사에 보고한다. 당시 균열은 철근 콘크리트 교량의 허용 가능한 최대치보다 무려 40배나 큰 크기로 발생하였지만, 현장 엔지니어 중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3월 13일 사건 발생 2일 전, 건설을 도맡았던 피그브릿지는 이때까지도 균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약간의 보완을 하면 된다고 판단 후 이를 플로리다 교통부에 보고하였는데, 때마침 플로리다 교통부의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로 이 메시지는 붕괴 사건 이후에 확인된다. 3월 15일 사건 당일 오전, 다리 붕괴 전 마지막 기회를 주듯 다리는 갑자기 쩌걱하는 소리를 내었고, 이 소리를 들은 작업자들이 긴급히 상부에 보고하여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피그브릿지의 수석 엔지니어는 균열로 인해 예상되는 안전 문제가 없다며 추가적인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균열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말한다. 오후 1시 45분경 사건 발생. 다리에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 중 들어 올려진 교량의 북단이 파열되며 그대로 도로 위로 떨어진 다리는 아래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친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붕괴된 교량에 깔려버렸고, 그들 중 일부는 교량 붕괴 직전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부분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해 탈출하는가 하면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빠르게 차량에서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건 이후 다리 붕괴를 조사하기 위해 즉시 현장에 파견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공사를 담당했던 피그브릿지가 교량의 구조가 견뎌내야 할 스트레스를 잘못 파악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피그브릿지의 엔지니어가 교량의 하중을 과소평가하고 용량을 과대평가한 것이 다리 붕괴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피그브릿지는 프로젝트의 여러 단계에서 행해진 각 전문가들의 복잡한 작업들이 종합되어 벌어진 실패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도 붕괴 몇 시간 전 이루어진 피그브릿지 측의 교량 검사에서 붕괴가 임박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고, 이어진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의 보고서에서는 다리 붕괴 전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이 다리에 광범위한 금이 갔다며 엔지니어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후에 도로를 폐쇄하고 구조물을 보강했어야 했지만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업체들과 플로리다 교통부는 이러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를 개방하여 피해를 키웠다. 또한 당시 다리 건설 프로젝트의 감독은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플로리다 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현장 감사관을 배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결국 이 붕괴 사고로 인해 한 명의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학생을 포함해 총 6명이 세상을 떠났고, 그 중에는 당일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 계약된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이외에 차의 앞부분만 교량에 깔리는 등 운 좋게 화를 면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건 발생 4일 만인 3월 19일에 사건과 관련해 첫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교량 건설과 관련된 약 25개 기업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다리 건설을 주관했던 회사들은 2019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약 4,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2020년 플로리다 교통부는 다리 재건 계획을 발표하며 약 2년간 진행될 공사 계획을 직접 설계하였고, 2021년 9월 다리 잔해 철거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설계된 교량 건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